새벽 5시면 눈이 떠집니다. 알람을 맞춰서가 아니라 그냥 몸이 깹니다. 비닐하우스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하늘이 밝아오는 걸 지켜봅니다. 서울에 있을 땐 이 시간에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팀장님, 팀장님 부르는 소리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습니다. 손등을 보면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이 아닙니다. 호미와 삽을 쥐느라 이렇게 됐습니다. 어제 마을 이장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발전 기금 관련해서 한 번 더 얘기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읽고 답장은 안 했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옆 하우스에서 누가 일 시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그냥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15년 동안 IT 기업에서 기획팀장으로 일했습니다. 처음엔 말단 기획자였지만 프로젝트를 하나씩 성공시키면서 팀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숫자로 시장을 읽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저를 부를 때 항상 가장 꼼꼼한 사람이라고 했으며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엑셀 시트 하나면 모든 변수를 다 정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대출도 없었고 저축도 꾸준히 했습니다. 45살이 됐을 때 은퇴 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어서 노후 자금, 생활비, 의료비까지 전부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귀농이었습니다. 도시에서 나고 자랐지만 은퇴 후엔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3년 동안 주말마다 농촌 관련 박람회에 다녔고 귀농 교육도 2번이나 수료했습니다. 충동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한 계획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블루베리를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6개월 동안 농산물 시장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블루베리는 지난 5년간 소비량이 매년 15%씩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수입산 비중이 높아서 국내산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재배 난이도는 중간 정도, 스마트팜 시스템을 도입하면 초보도 가능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정부 지원금도 확인했습니다. 귀농인 대상 스마트팜 설치 지원 사업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조금이 나왔습니다. 경북 의성군은 귀농 정책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군청 홈페이지에 성공 사례가 사진과 함께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전부 출력해서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토지를 고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개인이 추천한 땅을 바로 사지 않았습니다. 지적도를 떼고 토양검사 기관에 의뢰해서 산도와 배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지하수 수질 검사도 받았습니다. 모든 항목이 블루베리 재배에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중개인은 처음엔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엔 서울서 오신 분 중에 이렇게 준비 철저한 사람 처음 봤다며 감탄했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도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특약사항까지 전부 확인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당신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뭐가 문제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리스크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 매입에 2억 3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1000평 규모였습니다. 스마트팜 시설 설치에 7천만 원, 정부 지원금 3천만 원을 빼면 실제로는 4천만 원이었습니다. 블루베리 묘목 구입과 토양 개량에 1,500만 원, 농기구와 부대 설비에 500만 원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합계 3억 500만 원이었습니다. 서울 집을 팔아서 2억 8천만 원을 마련했고 나머지 7,500만 원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계약금을 치르던 날 중개인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입주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블루베리 묘목을 심고 한 달 정도 지나면 뿌리가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자꾸 잎이 누렇게 변했습니다. 처음엔 물 주기를 잘못한 건가 싶어서 관수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영양제를 줘도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한 주가 더 지나자 묘목 10여 그루가 완전히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제야 불안해졌습니다. 토양검사 기관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엔 깊이 파서 검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하 2m 지점에서 건축 폐기물과 생활 쓰레기가 검출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플라스틱 파편, 콘크리트 조각, 비닐 같은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배수가 제대로 안 되고 토양 오염도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중개인한테 바로 전화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중개인은 잠깐 뜸을 들이더니 토양 검사는 보통 표층만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제가 그럼 땅 아래에 쓰레기 묻혀 있는 건 알고 계셨습니까? 라고 하자. 그건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요. 라며 발뺌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았습니다. 입증이 어렵습니다. 계약 당시 고지 의무 위반을 증명하려면 중개인이 알고 있었다는 걸 증거로 남겨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상담료 10만 원 내고 나왔습니다. 마을 이장한테도 얘기해 봤습니다. 원래 그 땅은 옛날에 공사하던 사람들이 좀 쓰던 곳이에요. 도시 사람들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더군요. 묘목을 전부 폐기했습니다. 뿌리째 뽑아서 태웠습니다. 그리고 새 묘목을 다시 주문했습니다. 2천만 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예비비로 남겨둔 돈이었습니다. 그 돈까지 쓰고 나니 여유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즈음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발전 기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내라는 얘기였습니다. 다들 내는 건데 형님만 안 내면 곤란하죠. 저는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좀 미뤄도 되겠냐고 했습니다. 이장은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라고 하더니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달라졌습니다. 마을 공동작업 일정이 있어도 연락이 안 왔습니다. 농기계를 빌리려고 하면 지금 다른 사람이 쓰고 있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아내는 매일 울면서 서울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살 순 없어. 당신 혼자만 괜찮다고 우기지 마. 말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스마트팜 시스템도 문제였습니다. 온도 조절 장치가 고장나면 AS 기사를 불러야 하는데 출장비만 회당 30만 원이었습니다. 부품값은 별도였습니다. 2달 사이에 3번 불렀습니다. 그때부터 대출 이자를 제때 못 내기 시작했습니다. 연체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저랑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저녁을 차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박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확 첫 해가 됐습니다. 블루베리가 열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제각각이었고 당도도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직거래 약속했던 서울 바이어한테 샘플을 보냈습니다. 사흘 후 전화가 왔습니다. 품질이 이 정도면 거래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끊겼습니다. 다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마을 공동 출하 시스템을 알아봤습니다. 농협 담당자한테 전화했습니다. 기금 안 낸 분은 안 됩니다. 이장님한테 얘기 좀 해보세요. 이장한테 다시 찾아갔습니다. 지금이라도 기금 내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 다시 얘기하죠.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결국 인근 도매시장에 직접 가지고 갔습니다. 상인들이 블루베리를 한 알씩 따서 먹어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킬로당 3,000원밖에 못 쳐줘요. 원가도 안 나오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래도 팔았습니다. 안 팔면 전부 버려야 했으니까요. 1,000만 원 적자였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나는 서울 올라갈 거야. 당신 혼자 여기 남아. 말리지 않았습니다.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날로 집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3억 500만 원을 그냥 날릴 순 없었습니다. 아내는 서울로 올라갔지만 저는 남았습니다. 2년 차엔 제대로 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토양 문제를 알았으니 이번엔 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땅을 1m 깊이로 파냈습니다. 폐기물을 전부 걷어내고 새 흙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8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대출을 또 받았습니다. 묘목도 다른 업체 것으로 바꿨습니다. 조금 더 비싼 품종이었지만 이번엔 확실하게 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1200만 원이 추가로 나갔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하우스를 지켰습니다. 온도, 습도, 관수량을 시간마다 체크했습니다. 노트에 전부 기록했습니다. 봄이 되자 꽃이 폈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름에 열매가 맺혔습니다. 크기도 괜찮았고 색도 진했습니다. 이번엔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확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왔습니다. 2주 동안 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팜 제습 시스템을 최대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장마 사흘째 되던 날 제습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멈춰버렸습니다. 컴프레서가 과부하로 고장난 것이었습니다. AS 기사한테 급하게 연락했습니다. 장마철이라 예약이 밀려서 사흘 후에나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환기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우스 문을 열어두면 빗물이 들어왔고 닫아두면 습도가 90%를 넘어갔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부터 블루베리 표면에 하얀 반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곰팡이였습니다. 사흘째엔 전체의 30%가 상했습니다. AS 기사가 왔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남은 70%를 급하게 수확했습니다. 품질은 작년보단 나았지만 상품성은 여전히 애매했습니다. 다시 도매 시장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킬로당 5,000원을 받았습니다. 작년보단 나았지만 원가에도 못 미쳤습니다. 총 수입 2,300만 원, 올해 투입 비용 2천만 원을 빼면 300만 원 남았습니다. 1년 동안 혼자 살면서 쓴 생활비가 600만 원이었습니다. 결국 또 300만 원 적자였습니다. 대출 이자는 계속 밀렸습니다. 은행에서 원금 상환 독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3년을 해도 5년을 해도 이 구조로는 안 된다는 걸, 혼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마을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 망한다는 걸. 그해 가을 저는 농장 문을 닫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그는 농장을 정리하지도 팔지도 못한 채 음대 공장 야간 경비실에서 밤을 보냅니다. 비닐하우스는 그대로 남아있고 블루베리 나무는 잡초에 묻혔습니다. 사람이 떠난 땅은 생각보다 빠르게 잊힙니다. 이 농장은 실패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의 노후 자금 전부였습니다. 퇴직 후를 대비해 모아둔 돈, 도시를 떠나며 마지막으로 붙잡았던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계산을 해봅니다. 이자를 줄이면 몇 달을 버틸 수 있는지, 땅값이 조금만 올라주면 어디까지 회복 가능한지. 하지만 엑셀에는 없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과 관습, 그리고 침묵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노후는 숫자로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울 시간도 체력도 남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귀농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후의 모든 자산을 하나의 선택에 걸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는 이제 말합니다. 저는 준비가 부족했던 게 아닙니다. 다만 계산할 수 없는 세계에 들어갔을 뿐입니다. 귀농을 고민하는 분들께 그는 한 가지만 남기고 싶다고 합니다. 노후는 도전이 아닙니다. 실패하면 다시 시작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